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앞서 한 질문, 어떻게 주변에 혹시 사람 있습니까? 물어봤습니까? 아니면 혼자 생각해 볼 때 어때요? 여러분은 아니면 주변 사람 혹시 물어본 사람은 자기가 슬퍼서 운다고 그랬어요? 울어서 슬프다 그랬어요? 아니면 제가 그 PPT 슬라이드에는 뭐 질문을 하나만 했지만 무서워서 도망갑니까? 도망가기 때문에 무섭습니까? 제가 첫 번째 시간 후반부에 저 끝날 즈음에 얘기했던 부분 한 두 번 정도 반복했던 부분 그 부분이 잘 전달이 됐다면은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보죠. 스 슬퍼서 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채팅창에다가 채팅창에 뭐 기록이 안 되니까 채팅창에다가 뭐 "예." "아니요." 한번 올려 보세요. 슬퍼서 운다. 무서워서 도망간다. 뭐 슬프다, 무섭다. 뭐 서로 인제 바꿔서 표현한 건데 어쨌든 슬퍼서 운다, 무서워서 도망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네네. 아유 뭐 다 올리시니까 엄청 많네요. 자 봅시다. "아니요." 어 "아니요." 예. "슬퍼서 웁니다." 오케이. 이건 예스죠. 슬퍼서 운다고 생각합니다. 예스. 슬퍼서 운다고 생각합니다. 예스. "아니요." 지금 "아니요." 하고 "예." 하고 뭐 다 세어 볼 수 있지 없지만 "아니요."도 있고 "예."도 있어요. 그죠? 그럼 제가 인제 여기에 대해서 인제 피드백을 해야 되겠죠. 앞서 첫 번째 수업 끝날 쯤에 제가 두 번 정도 거듭해서 얘기했던 그 내용인즉슨 답은 울어서 슬픕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반복했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의식할 때 즉 자각할 때는 내가 슬퍼서 울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 몸 바로 뇌를 포함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는 울어서 도망가기 때문에 내가 슬프다는 것을 느끼고 무섭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자율신경계와 관련해서 그죠? 내부 장기를 중심으로 봤지만 그 이외에도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의식할 수 있는 느낌이나 감정을 만드는 부위도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살펴본 그런 내부 장기, 자율신경계에 연결되어 있는 그 내부 장기가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무섭다, 뭐 슬프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만 살펴본 건데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은 그죠? 내부 장기의 그런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또 다른 부위의 상태, 그 이외에 또 어떠어떠한 몸의 상태가 다 뭉뚱그려져서 내가 자각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답은 우리는 도망가기 때문에 무섭고 그리고 울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첫 번째 시간 끝자락에 얘기한 그 내용이 지금 이 답에 대한 뭐 힌트랄까요?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우리의 상식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죠. 그 뭐 이후 시간에 여러분 뭐 친구나 가족이나 한번 물어봐요. 동생이나 뭐 위에 손위 형제들한테 "야 슬퍼서 우냐는 울어서 슬프냐."면은 "야 울어서 슬픈 게 어딨냐 이 바보야. 슬퍼서 울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다 설명해 주려면 복잡하니까 그냥 속으로 생각했어요. '바보는 네가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농담이고요. 자 금방 얘기했던 이 영역과 관련해서 또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자 아까 해마가 아니라 편도체는 요 그림 보면서 얘기했고요. 아까 동영상이 이어지는 부분인데 자 요것도 22분 05초 표시해 놓고 또 보겠습니다.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 보실까요? 역시 위험을 감지한 편도체의 반응과
시상의 명령으로 아드레날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부신에서 분비되고 심장은 급격히 뛰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편도체가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가려는 순간 전두엽이 상황을 파악합니다. 오빠! 위험을 감지해서 기억하는 편도체와 상황 파악을 하는 전두엽은 우리의 생존 반응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슬프고 기쁘고 화나고 하는 감정과 관련된 일들이 더욱 기억이 잘 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이런 기억들은 편도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관련된 일 중 특히 공포나 두려움과 연관이 있는 일들은 두고두고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편도체가 반드시 기억을 하라고 강한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죠. So how is it that this happens, that we remember those things that are more significant better than those things that are less significant? Well, that's where the amygdala comes in. The amygdala, when it gets activated, tells the hippocampus and the rest of the brain, remember this, this is important. Whereas if the amygdala isn't activated, and then the brain thinks, well, this is not that important, then it's less likely to store it. 쥐는 고양이를 무서워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편도체 속에 이런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죠. 고양이 앞에 쥐는 오줌을 쌀 정도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긴장해서 털도 온통 곤두서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이죠. 쥐의 편도체를 손상시켰습니다. 2주 후 실험팀은 편도체가 손상된 쥐를 고양이와 대면시켰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쥐는 고양이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를 좀 더 가까이 놓았습니다. 오히려 고양이가 당황해서 자리를 피합니다. 참 재밌죠? 이렇게 편도체는 생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겁없이 행동하다가는 결국 죽게 되니 말이죠. 편도체가 없다면은 그 위험한 자극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또 위험한 자극과 연관되는 다른 자극들을 학습하는 능력도 없어지니까 아마 생존하는데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위험이 가해지겠죠. 조금 전에 그 영상에서 쥐의 편도체를 제거하고 나니까 쥐가 본다라는 것을 통해서 또는 냄새를 통해서 그죠? 고양이의 존재에 대해서 그것이 스트레스 상황, 즉 나에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 정보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 쥐가 고양이를 못 보거나, 그죠? 냄새를 못 맡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양이의 냄새와 보여지는 고양이의 모습이 편도체가 정보 처리를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위험스럽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쥐의 오른쪽, 왼쪽 척두엽에 있는 편도체를 수술을 통해서 편도체만 홀라당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쥐는 아까 편도체 수술하기 전에는, 그죠? 고양이가 있는 곳에 두니까 오줌도 싸고 좀 그 털도 쭈삣쭈삣 쓰고 하는 불안에 해당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나타났죠. 우리도 닭살 돋고 심장도 콩닥콩닥 뛰고 사람도 되게 무서우면 똥오줌을 싸거든요. 하지만 쥐는 우리처럼 자기가 자기가 무섭다라고 우리처럼 그렇게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그 녀석들은 우리만큼 전전두 피질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의식, 이 정도까지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편도체가 있고 그것이 스트레스 상황, 즉 위험 상황에서 그것이 나한테 해로운가 해롭지 않냐,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처리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몸을 싸움 도주 반응에 해당하는 그런 반응도 일으키고 또 편도체가 도망을 가든지, 그죠? 싸우든지 어떤 식으로든 그 상황을 모면하게끔 하는 행동을 일으켜야 될 텐데 편도체를 없애버리고 나니까 그냥 고양이에게 쪼북쪼북 걸어가고, 그죠? 똥오줌도 안 싸고 털도 쭈삣쭈삣 안 쓰는 거예요. 고양이가 쥐가 맹인이 되어서 냄새를 못 맡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제가 오늘 두 번째 시간 시작하면서 슬퍼서 우느냐 울어서 슬프냐 할 때 우리는 울어서 슬프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한 증거예요. 그 실험적 증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쥐가 보여준 그런 것과 동일하게 그러한 정보 처리가 편도체를 통해서 몸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교감신경계를 통해서 내부 장기 변화 플러스 신체의,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신체의 여러 가지 상태가 뇌에 피드백되어서 다시 그 상태에 대한 정보가 입력이 되어서 그것이 전전두 피질까지 관여하는 그러한 소위 고등한 복잡한 정보 처리가 일어나면 우리는 스스로 내가 느끼기에 내가 무섭다, 두렵다 이런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서 우느냐, 울어서 슬프냐면은 우리는 울어서 슬프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일반인보다는 하여튼 이런 내용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우리는 울어서 슬프다 하면은 바보야 이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속으로 네가 바보다 이러면 되겠죠. 자, 농담 반, 진담 반 같은 소리고요. 그래서 이 질문과 관련해서 동영상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조금 전에는 쥐의 경우였는데 사람의 경우에도 사람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우가 있어요. 사람에게도. 여기 우르바흐 비테병이라는 게 있어요. 우르바흐라는 사람하고 비테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 자기 그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 우르바흐라는 학자하고 비테라는 학자가 발견한 건데, 사람에게서 유전적인 이유로 편도체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그런 유전병이 있어요. 편도체도 우리가 배웠던 뇌세포, 즉 뉴런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 딱딱하게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편도체만, 다른 데는 괜찮은데 편도체만, 이제 편도체를 이루고 있는 그 뉴런들만 죽어버린다는 얘기겠죠. 평이한 말로 표현하자면 아까 쥐의 경우에 뇌 수술을 통해서 편도체를 없앤 거랑 결과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낳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분이 손만 보이는데 이름은 안 나타나 있고 이니셜 맞따서 SM이라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례로서는 늘 언급되어지는
유명하다 할까요? 하여튼 늘 언급되어지는 그런 사례예요. 이 SM이라는 이 사례가. 여성 이 여자분이 금방 말씀드린 우르바 피트병의 유전병에 의해서 이분은 오른쪽 왼쪽 양쪽 척두 옆 내에 있는 편도체 두 개가 다른 건 괜찮은데 편도체 두 개가 그렇게 딱딱이 굳어서 홀라당 망고졌어요. 근데 이분이 이국적인 애완동물 가게에서 뱀을 들고 있다. 그녀는 뱀을 싫어한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 전에 편도체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망고지거나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뱀은 좋아할 만한 그러한 동물이나 대상이 아니라는 건 알고 편도체가 망가지기 전에는 뱀 보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만지지도 못하고 두렵고 무섭고 그죠? 닭사리도 없고 했을 텐데 편도체가 그렇게 서서히 망가져서 손상되고 나니까 뱀이 싫어할 만한, 즉 좋아할 만한 동물이 아니다. 즉 싫어한다는 건 알지만 자기 몸에서 아까 쥐의 경우에 편도체를 없애고 나니까 고양이를 보더라도 똥오줌도 싸지 않고 털이 쭈삣쭈삣 서지 않는 것처럼 그죠? 그러한 반응들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뭐 불안이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호기심이 이 동물들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 독이 있는 것들, 뭐 타란툴라라든지 하여튼 다른 독이 있는 것들도 이렇게 만져본다라는 거예요. 아까 편도체가 없어진 쥐가 고양이에게 다가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같은 분한테 그죠? 그림을 그려보랬어요. 어떤 그림? 행복하다, 슬프다, 놀란다, 이제 혐오스럽다, 화난다, 두렵다. 결국 불안하다는 얘기가 됐죠. 여기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려보라. 즉 표현해보라는 거예요. 하니까 나머지는 잘 그리는데 이 두려움, 불안에 대한 것은 그리질 못해요. 그녀는 처음에는 공포의 표정을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한다라는 것, 아까 불안,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상상하는 것도 바로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그 몸의 상태가 뇌에 전달돼야지만이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 상상도 하고 감정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몸 없이는 사고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어요. 감정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생각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몸과 마음 또는 정신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원론자들이 수천 년 동안 인간을 그렇게 설명해 왔는데 바로 이러한 사실들이 그게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표정을 상상할 수도 없었고 없다고 말하면서 그리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못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해보라고 재촉하니까 그녀는 적어도 만화에서는 겁에 질린 사람이 털이 고추선 것으로 묘사될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거예요. 아까 뱀이 그죠? 싫다라는 것을 알고 기억해낸 그 정도로 기억해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다른 것에 비해서 이게 표현이 전혀 안 됐죠. 이 사람은 뱀이 싫다. 그리고 뭐 다 나름 이러한 것이 두려움에 해당한다라고 소위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생각으로는 그렇게 뭐 얼추 알지만 실제 여러분이나 저나 아니면 이 사람이 편도체가 고장나기 전에 느꼈던 바로 그러한 감정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중에서 어떤 거 다른 감정 괜찮은데 바로 스트레스 위협 상황과 관련된 불안, 두려움은 못 느끼는 거예요. 아까 수술받은 쥐의 경우와 동일한 경우죠. 이것 또한 앞서 질문 슬퍼서 우느냐 울어서 슬프냐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한 사례예요. 이것은 스트레스 위험 상황 또 달리하면 불안한 자극 불안 반응을 일으킨 자극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는 것이고 이 그림은 불안한 자극에 대해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체가 망가지면은 그죠? 스트레스 자극 또는 위험 상황 아니면 뭐 지금 불안에 대해서 하니까 불안 자극이라 얘기하면은 공포 자극, 불안 자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또 공포나 불안에 대한 그러한 반응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공포스러울 때 그죠? 반응하는 것처럼 당연히 느끼지도 못하는 거죠.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은. 이렇게 되면은 뭐 그죠? 살아가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겠죠. 아까 동영상에서도 그런 나레이션을 했습니다만, 그죠? 위험한 상황에서 그죠? 생존하는데 불리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존하는데 불리해지는 이러한 경우가 오늘 첫 시간 시작할 때 세 번째 주제, 불안 관련 장애에서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 자, 이것도 하나. 또 울어서 슬픕니까에 대한 그런 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똑같은 그림을 보는데 동일한 사람인데 이 펜을 2로 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펜이 혀에도 닿지 않고 입술에도 닿지 않게끔 2로만 물고 이 그림을 만화를 보라 이렇게 하고, 요 경우는 이 펜을 입술로만, 입으로도 2로 물지 말고 입술로만 물고 보라 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얼굴 근육이 어떤 상태? 이 경우는 펜을 지시한 대로 그렇게 물다 보니까 얼굴 근육이 꼭 웃을 때와 동일한 그러한 얼굴 근육 패턴을 보여요. 이때는 지시대로 그렇게 하니까 얼굴 패턴이, 그죠? 꼭 화났을 때와 같은 그러한 얼굴 근육 패턴이 보여요. 바로 이러한 얼굴 근육의 패턴이 다시금 어디? 이 뇌에 입력되어서 이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봤던 만화는 좀 더 재미있다고 본인이 느끼고, 이렇게 해서 본 만화는 재미가 덜하다고 느껴요. 바로 웃음 치료라는 걸 여러분 들어봤죠? 바로 웃음 치료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 감정 또는 우울하다는 것을 그렇게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바로 웃음 치료가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울어서 슬픈 게 아니라 슬퍼서 운다. 즉 몸의 반응이 먼저 있고 그 몸에 대한 반응이 뇌에서 처리되어질 때 우리는 스스로 느끼기에 슬프다, 두렵다, 기쁘다라는 감정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웃음 치료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웃음 치료는 그거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할 필요도 없고 뭐 하지도 않겠죠. 자, 정스에 대한 얼굴 표정의 효과. 만약 당신이 펜을 이빨에 물고서 미소가 지어지도록 하면 펜을 입술에 물어서 미소 짓는 것이 방해되는 경우에 비해, 제가 문장을 좀 잘 꺼내서 읽어야 되는데, 만약 당신이 펜을 이빨에 물어서 미소가 지어지도록 하면 펜을 입술에 물어서 미소 짓는 것이 방해되는 경우에 비해서, 즉 입술에 물어서 미소 짓는 것에 해당하는 그러한 표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비해서 더 재미있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더 높다. 즉 이쪽이, 그죠? 더 재밌다고 스스로 그러한 감정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을 여기서 이제 그냥 풀어서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톡스 뭐 많이 들었죠? 요즘도 많이들 하죠. 한창 이게 이제 뭐 그 미디어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좀 뜸한데, 워낙 대중화되어서 이제 미디어에서 그게 별 뉴스거리가 안 돼서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톡스를 맞으면은 바로 여기에서 얘기한 이러한 것에 상응하는 효과가 나타나요. 보톡스는 자, 어딥니까? 자, 보톡스는 여기부터 읽을게요. 요 세 번째 문장이요. 보톡스는 주입된 곳 부근의 얼굴 근육을 마비시켜서 주름 제거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보톡스 왜 맞나요? 주름 제거하고 더 젊어 보이게, 그죠? 하려고. 그럼 미용으로 맞죠? 맨 처음에 보톡스 만들어진 것은 그 목적은 아니지만 보톡스 효과를 이용해서 그렇게 미용으로 많이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맞은 곳에 얼굴 근육을 마비시켜서 바로 미용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렇게 마비시키게 되면은, 그죠? 본인의 그런 그 감정과 관련된 그런 얼굴 표정이 자유자재로 안 지어지겠죠. 이 경우에 펜을 입술로만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미소 짓는 것에 해당하는 얼굴 표정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만화를 읽다가 웃을만 하더라도 웃지 못하는 거예요. 펜을 계속 물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 보니까 이 만화가 재미가 덜한 것처럼 보톡스를 하게 되면은 얼굴 근육을 자유자재로 수축 이완을 못 시키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는 감정에도 둔해질 뿐만 아니라 타인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를 알아차리거나 타인의 감정과 동일하게 공감하는 능력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 표정을 부지불식간에, 다른 말로 하면은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따라해요. 얼굴 표정이 상대방만큼 그렇게 뚜렷하게 안 나타나더라도 상대방이 웃고 있다면은 우리 얼굴 표정도 웃는 것에 해당하는 근육들이 보이지 않게 이게 움직여요. 상대방이 화난 표정을 짓는다면은 우리도 보이지 않게 화난 표정에 짓는 데 해당하는 근육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죠? 주변에 아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더 영향을 미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싸우고 하는 곳에 있으면은 나도 기분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그런데 뭐 모르는 사람 경우에 또 그렇지만 아는 사람의 경우에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웃고 즐기고 떠들어하고 좋아하면은 내가 거기에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들이 하는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않는데도 그 사람들이 짓는 표정 때문에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걸 경험해요. 그게 뭐냐면은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상대방의 표정을 미세하게 따라해요. 그때 미세하게 따라할 때 그 얼굴 표정을 짓는 그 근육들의 상태가 뇌에 전달되어서 결국에 우리 감정의 토대가 되어져서 기쁘다, 슬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아니면 나 혼자 있을 때도 만화를 본다든지 그죠? 뭐 어떤 것들을 상황에 따라 내가 그렇게 신체가 반응할 때 그 반응이 기쁘다라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해당하는 반응이라면은 내가 그렇게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그렇지 않은 뭐 슬픔이나 불안이나 공포나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은 그에 해당하는 몸의 상태 그리고 얼굴 표정이 지어지고 그에 해당하는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것 아까 첫 번째 시간 끝자락에서 편도체부터 얘기한 거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질문부터 시작한 이 얘기가 다 꿰어지는 거예요. 뭐? 우리는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어서 슬프다라는 것 때문에 바로 이 얘기도 할 수 있고 웃음 치료라는 것도 효과가 있고, 그리고 아까 이러한 현상도 나타나고, 그리고 보톡스를 만지면은 이렇게 자기 감정에도 둔해지지만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데도 둔해진다라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는 비유적으로 계속 제가 반복하는데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어서 슬프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가능한 거예요. 보톡스를 맞으면 타인의 감정을 읽는 소통 능력이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이 연구팀의 실험 결과 보톡스를 맞은 사람들은 사진 속 인물의 감정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능력이 떨어졌다. 사진뿐이겠습니까?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연구를 이끈 이 교수는 이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보톡스는 주입된 곳 부근의 얼굴 근육을 마비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것이 타인의 감정 상태를 읽어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뭐요? 자기 얼굴 근육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수축 이완하느냐가 바로 자기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바로 뭐요? 우리는 슬퍼서 우는 것이고 도망가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걸 또 보여준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톡스가 자신의 감정 표현을 약화시킨다는 연구는 이미 알려져 있다. 그런데 자기 감정 표현을 약화시킨다는 뿐만 아니라 자기 감정 표현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경험하는 감정 인식도 약화시키지만 뭐 상대방의 표정을 공감하는 것도 지금 둔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표정을 따라하며 그의 감정을 해석하고 구별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는 학설에
증거가 되는 연구다는 거. 그래서 요 첫 번째 문장에 해당 연구는 벌써 발표되었는데 그 의미인즉슨 보톡스를 맞으면 우르바 비태병 환자들이 이 경우는 완전히 이제 죄송합니다. 이 경우하고 빗대서 얘기를 하면 또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 보톡스를 맞으면은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감정에도 둔해지고 그렇다면 당연히 감정 표현도 둔해지고 근데 이 연구는 뭐 자기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공감하는데도 둔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자, 세 번째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트레스 및 불안 관련 장애입니다. 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들어봤죠? 포스트 트라우마틱 트라우마가 외상 그리고 포스트가 뭐뭐 후 스트레스 디소더 즉 외상 후에 일어나는 스트레스 장애에서 앞에 이니셜 맞따서 PTSD라 불러요. 바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이제까지 봤던 이런 스트레스 불안 관련 신경계, 편도체, 교감신경계 이런 것과 관련되고 바로 그런 것들이 피드백되어서 감정을 경험하고 그 이전에 또는 동시에 아니면 그 이후에 행동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이랄까요? 행동이 다른 사람과 달리 나타나서 이것이 이제 부적응을 낳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와 관련해서 동영상 하나 보고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뒤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통은 이기를 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편도체가 공포를 경험한 이기를 잘 기억하고 있어서 피하기 때문이죠. 대형 사고의 생존자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이 달린 현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편도체는 누구보다도 그 당시 그 현장의 공포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도체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대구 지하철 생존자 신영순 씨는 사고 후 불에 대해 극도의 과민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나세요? 사고 났던 그런 생각은? 언니 그거 해 내가 왜 해줍니까? 예? 내가 와 사고 나고 불 끄세요 하고 다니 안 합니다. 저희들 어디서 온지 아시죠? 저 뒤에 목사 예? 그분들하고 아니 저희 방송국에서 왔어요. 병원에서 온 거 아니고요. 한국에서 이제 그때 사고 나신 이후에 어떻게 지내시나 해서 한번 만나 뵙고 싶어서 온 거예요. 요새 지하철은 못 타시죠? 지하철 안 탑니다. 지하철 근처단가. 이제는 상황이 종료됐다는 전전두엽의 명령을 편도체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편도체는 아직도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지하철 근처단가. 지하로도 안 내려가시고요. 지하철 근처. 겁나서 못 타시는 건가요? 한 내려먹는데 또 타겠습니까? 그날 일은 기억나세요? 알지? 다 압니다. 신영순 씨의 마음에는 지하철 사고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주변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뭐 이 대구 지하철 사고 같은 여러분이 아마 태어나기 전인가요?
몇 년도인지 제가 아까 기억을 못 하는데 어쨌든 뭐 대표적인 예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제법 되어서 이 영상과 관련해서 다음 내용 이어가는 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질문 있으면 여기 또 채팅창에 올려놓고 이번에는 10분만 쉬죠.